무럭무럭 자라나던 덕혜옹주가 8살이 되던 1919년 조선을 떠들썩하게 한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19년 19년이요? 네. 3.1운동. 3.1운동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큰일도 있었죠.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해괴한 소문이 덕혜옹주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 독살? 맞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소문이 났던 것일까요? 당시는요,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고종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밀사를 파견하러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일제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눈엣가시였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분노한 일제가 고종을 무참히 독살시켰다는 소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문 사실일까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은요,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제는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일혈 혹은 심장마비라고 공표하고요, 고종의 죽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보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혜옹주 눈에는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안. 이렇게 일찍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켜줘야 되는데. 네.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한 나라의 왕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버지를 잃은 가엾은 8살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8살. 그로부터 1년이 흐르고요. 9살이 된 덕혜옹주의 소식이 신문에 실리는, 연예에 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어떤 내용의 내용들이 신문에 실렸을까요?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복령당 아기씨, 아침 저녁에 2~3명의 하구와 함께 공부에 마음을 붙이사 부왕의 그리운 정을 위로. 덕혜옹주가 공부에 전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공부만 해도 진짜 신문에 나오구나. 당시 학교에서의 모습이 또 사진으로 아, 남아 있습니다. 보여요, 딱 보여요. 딱 보여요? 네, 어디요? 딱 중앙에. 야, 그리고 덕혜옹주 잘 보이게 하려고 앞에 친구 또 치웠네, 막 다른 데로. 잘 보이게. 야, 너 잠깐 나와 있어. 맞네.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네. 친구는 고개를 또 안 들고 있고. 아, 그러네. 가리면 안 되니까. 아, 그러네요. 예, 기모노를 그러네요. 입고 있는 건가요? 기모노라고? 맞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죽은 지 1년 뒤 일제는요, 덕혜옹주를 경성에 있는 흰호대 소학교에 입학시키거든요.
히노데 소학교는요,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유일한 공립 소학교였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덕혜옹주를 일본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덕혜옹주를 바로 히노데 소학교에 입학시켰던 겁니다. 덕혜옹주는요, 일본어, 일본 역사, 일본 문학, 일본식 예절 등 어쩔 수 없이 일본 중심의 과목을 배워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학교 생활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덕혜옹주. 자, 그런데 이후에도요, 덕혜옹주의 소식이 연달아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3.1운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서름, 또 한편으로는 이 잃은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의지, 한편으로는 황제에 대한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덕혜옹주한테 다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아이콘이라든가 마스코트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독립운동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이 덕혜옹주가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일제로서는 이 덕혜옹주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호시탐탐 트집을 잡으려는 일제의 눈초리를 견디면서요, 덕혜옹주는 묵묵히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1925년 덕혜옹주가 14살이 되던 해, 덕혜옹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진은요, 덕혜옹주가 경성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떠나는 건가요? 이 사진은요, 네, 맞습니다. 덕혜옹주 일본 유학. 일제가 덕혜옹주를 일본에 유학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인이죠? 이대로 뒀다간 이거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야? 얘 혹시 뭐 독립운동 불씨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아예 덕혜옹주를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영친왕에 이어 덕혜옹주까지 일제의 계략으로 인해 이들이 혈혈단신으로 모국을 떠나 적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죠. 자, 결국 덕혜옹주는요,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간 뒤 배를 타고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덕혜옹주를 위해 도쿄역으로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덕혜옹주의 둘째 오빠 영친왕이었습니다. 아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제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서로에게. 아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정말 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옆엔 영친왕의 아내 마사코도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사코라는 이름은 좀 낯설고요, 이방자 여사, 이방자. 이방자로 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요, 오빠 영친왕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덕혜옹주는 도쿄 여자학습원으로 편입하게 되죠.
덕혜옹주가 다니는 이 도쿄 여자 학습원은요, 일본의 황족과 귀족 등 고급 자제가 다니는 상급 학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딘가 모르게 이 덕혜옹주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같은 반 하고였던 소마 유키카의 그 회고록에 따르면요, 덕혜옹주에게 무슨 말을 걸어도 별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가 놀이 같이 하자라고 해도 여전히 교실에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 마음에 묵직한 자물쇠를 걸어 잠근 채 조용해집니다.